내가 현실에서는 찾지 못했던 해답들을 그런 가상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나의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꿈을 이뤄내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인기를 얻기도 하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이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 제작자라기보다 이제 컨텐츠 생성자가 되겠죠. 이제 컨텐츠를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누구나 이제 고퀄의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지점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시청한다기보다는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컨텐츠 제작자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는 누구나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경계가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을 굉장히 주목을 하거든요. 저는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제 예능 PD지만 이런 컨텐츠 제작 현장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기술들, 테크놀로지가 변할 때마다 컨텐츠의 어떤 장르나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되게 눈여겨 봤었거든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그 크리에이터, 어떤 PD의 어떤 역량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변화가 없었더라면은 그런 것들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컨텐츠를 변화시키는지 되게 관심을 많았었는데, 특히 이 AI는 단순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역들이 다 경계가 사라져 가면서, 항상 이 경계가 사라질 때 새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액체 미디어라고 하는데, 플랫폼과 이제 뭐 제작자와 생산자, 뭐 또 시청자와 어떤 뭐 출연자들의 경계가 다 사라지면서 출연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다시 새롭게 재생성해내는, 그래서 원본 오리지널과 또 그것을 재가공해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로 또 다시 컨텐츠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 또 오리지널과 또 재생산해내는 그런 컨텐츠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다양한 새로운 영역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가 지금 뭐 공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영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의 컨텐츠들 다 뭐 없애거나 기존 컨텐츠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누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AI의 어떤 장르 영역들이 생겨나가고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영역들이 점점 커져 나가서 어떤 독특한 AI만의 그런 장르들이 이제 하나둘씩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기존의 전통 제작 시스템에서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특권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고, 심지어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스토리텔링 서사 구조 는 이제 시청자들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민 개발자의 뭐 재림, 시민 창작자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컨셉만 있으면 좀 고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더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저는 제작자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해외에서 월드 빌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AI를 통해서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또 다른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크리에이터들만이, 소수의 크리에이터들만이 앞으로 생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배경과 지식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국민 예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이용자들과 서로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콘텐츠들도 변화하면서 그들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이제 니치 콘텐츠로 이제 나아간다는 건 모든 뭐 연구나 보고서에서도 많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이 핵심에는 팬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팬덤을 구축해서 그 팬덤들이 이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만이 앞으로 가치 있고 되게 의미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메타버스는 결국엔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는 그 중간에 이제 AI라는 기술을 만났을 뿐이죠. 이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어떤 힌트와 어떠한 키를 이제 잡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메타버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확장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가치가 서로 공유되어야지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뭐 새롭고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떠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현실 세계로 왔을 때 현실에서 풀리지 않았던 해답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아직 대중들에게 잘 어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세계 아이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친구들은 사실은 더 이상 아이돌이 될 수 없는 구성원들이었잖아요. 다 나이도 차고 예전에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지원을 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는 뭐 물리적으로나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아이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세계 아이돌로 재탄생하면서 그 누구보다 못지않은 그 어떤 아이돌보다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면서 오프라인 공연도 하고 그들의 그 꿈들을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서는 내가 하지 못했던 꿈, 내가 현실에서는 찾지 못했던 해답들을 그런 가상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나의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꿈을 이뤄내고 또 거기서 어떤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인기를 얻기도 하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메타버스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의 예로 이제 버추얼 아이돌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뭐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어떤 나의 뭐 사회적인 그런 뭐 고민들,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거기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런 공간에 이제 현실의 확장인데 넘어갔다가 왔을 때 현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런 영역, 그런 장소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고 기존의 제작 시스템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심지어 컨텐츠의 서사 구조라든지 스토리텔링 방식도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핵심에는 지금 AI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AI가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에 보다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람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부분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AI 또 혹은 디지털 휴먼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사람과 함께 뭔가 협업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제작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좀 쉽진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처럼 느껴지는 그 지점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공연 관련된 컨텐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뭐 해외 공연도 가고 일정도 안 맞고 또 그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한 또 팬들은 또 밖에서 그 공연을 즐길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어줄 수 있고 그냥 어떤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의 확장에 대한 그런 콘텐츠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었을 때 팬들도 더 많은 부분들을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이 콘텐츠들 더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엔터테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엔터테크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엔터테크가 이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엔터테크도 어떤 테크에 방점을 두면 안 되고 이 엔터테크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팬덤이라는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AI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현실의 확장 또 그런 것들을 엔터테크 영역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저는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대중들 놀래킬 그런 AI 기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가 사라졌다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증거물 같은 거고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험은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뭔가 작동될 만한 이제 증거물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크 영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AI PD가 오디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파일럿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그동안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저도 진행을 해봤지만 뭔가 느낌적인 느낌, 뭔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항상 또 시청자들이나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도 했었고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과정이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AI가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을 때 출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청자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K-POP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뭔가 좀 더 대중들에게 좀 흥미 요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엔터테크에 기반한 K-POP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6명의 아이돌 현역 아이돌들이 출연을 해서 AI의 지시와 어떤 평가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낀 AI는 재조합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PD가 사라졌다는 미션들을 재조합을 했었더라면 AI돌이라고 하는데 이 AI돌에서는 AI PD가 기존의 아이돌들을 다시 6명으로 재조합하는 인간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좀 성과를 내고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담론이라든지 AI 관련된 이슈들 결국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향성은 되게 뚜렷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미래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게 만들어주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창구이자 또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하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